좋다는 시술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되게 피부과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 앞에 앉으셔서 하시는 질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요. 저야 이제 피부 미용 시술을 꾸준히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떤 시술을 하면 될지, 뭐가 가장 적합할지를 바로 추천드릴 수가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A to Z를 다 공부하지 않는 이상 힘들 수가 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절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에 조금 관심이 가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추천을 읽는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피부 미용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의 관점과 두 번째는 안티에이징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치료의 관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중턱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조금 마른 것 같은데 여기만 신경 써요. 혹은 심술보가 너무 눈에 띄어서 싫어요. 코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입술이 너무 옹졸하고 작아 보여요. 같은 내가 어떤 얼굴을 봤을 때 미워 보이고 그게 컴플렉스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그 특정 부위만 보게 될 때는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입모드를 받아봐라. 뭔가 모르게 처지는 것 같다? 슈링크를 받아봐라. 뭐 입술이 옹졸하고 작아 보인다? 입술 필러를 받아라. 이렇게 되게 쉽게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시술들에 대한 것은 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의 피부 미용 의료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안티에이징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게 노화의 세 가지 방향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처지게 되고, 세 번째는 얼굴 곳곳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름지고 처지고 꺼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의 노화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튜버 밀라논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구독자도 몇십만 명 꽤 많으시고 70대 여자분이신데, 그분을 보고 있으면 참 나이는 드셨지만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사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분을 보면 요즘 제가 느끼는 생각이, 우리가 나이가 70대가 되어서도 20대, 30대 같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냥 어려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찾아오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서 되게 아름답게 나이 들었다, 혹은 되게 나이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액티브하게 보인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피부 미용 의료가 나아가야 할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노화의 방향성을 조금씩 시간을 늦춰준다, 멈추고 시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좀 슬로우 에이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피부 미용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과한 욕심을 부렸을 때 오히려 어색해지고 이상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진 어떤 얼굴의 각각의 요소에서 조금씩 좋아진다,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월은 10년이 흘렀는데 얼굴은 한 5년, 6년밖에 안 흐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쁘다. 그리고 뭔가 아쉬웠을 때, 옛날에는 성형 수술을 하고 얼굴을 갈아엎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한 가지로 한 번에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씩 피부에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 결도 좋아지고 얼굴형도 모난 부분이 없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거라 생각해요. 세상에는 좋은 시술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시술도 누구한테는 정말 축복과 같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야 돈만 날렸네 하는 기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치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누군가에겐 추천, 비추천이 나눌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이 지고 처지고 꺼지고 안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건강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름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주름하면 대명사처럼 여겨진 게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는 제가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정말 99%에게 추천드립니다. 주름은 이미 생겨버리면 그것을 치료하는 데는 되게 어려운데요. 주름은 무조건 예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술은 보톡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주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보면 되게 트러블도 없고 피부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30대, 40대를 넘어갈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건조하십니다. 건조하단 말은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보면 눈가나 입가 잔주름이 되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조한 걸 해결해주는 보습이 필수적인데요. 얼굴에 수분감을 채워주는 시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웬만한 영상에서도 강조드리듯 리쥬란 힐러 이거는 굳이 얼굴에 유분기가 많다면 필요가 없지만 웬만한 얼굴이 좀 화사해지고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처짐인데요. 우리 얼굴이 요 방향새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심술보가 생기고 팔자가 생기고 눈밑이 꺼져요. 이것들이 되게 어떤 노화의 상징과 같은데요. 뭐 처지는 걸 끌어올리는 되게 리프팅 시술들이 정말 많지만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치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얼굴형 자체에 큰 컴플렉스가 없지만 뭔가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좀 예방하고 싶다 이러면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왜 처지냐? 피부 속의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콜라겐 감소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고주파 리프팅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 속에 콜라겐이 차오르고 피부층이 되게 도톰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리프팅 시술도 웬만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그 고주파 시술 비싼 거 얼마나 받아야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연예인 할 거 아니면 그냥 아무리 짧아도 반년에 한 번씩 가성비 좋은 시술로 받는 것도 충분하니까요. 고주파 시술 꼭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콜라겐 부스터 시술들이 있는데요.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같은 것들은 피부 아래층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공장을 깔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주사 시술들을 통해서도 피부층이 되게 도톰해지고 진피층이 개선되면서 피부 결도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생성되니까 처짐을 예방하고 역설적으로 좀 리프팅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시술도 우리 노화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고주파 시술과 콜라겐 부스터들은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큰 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꾸준히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그 어떤 제품과 장비들도 다 도움이 되니까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찾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피부의 처짐의 원인은 콜라겐 부족이라는 거. 콜라겐을 채워주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콜라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꺼짐인데요. 특히나 어디가 꺼지냐? 마리오넷이 꺼지고 팔자 옆 콧볼이 꺼지고 눈밑이 꺼집니다. 특히 어른들 보면 눈밑 지방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팔자, 심술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처지는 것도 있지만 꺼지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고 더욱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빼빼 마른 예쁘장한 여자 아이돌들을 보면 여기만큼은 통통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말씀드렸던 세 부분의 볼륨이 핵심적입니다. 그렇다면 볼륨을 채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은 뭐냐? 저는 단연 꼭 필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필러는 좀 받고 나면 너무 어색해지지 않나요?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필러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필러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성분을 뽑아서 만들어서 출시한 것이 시술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기도 하고요. 필러 자체는 죄가 없고 필러를 잘못 시술하고 과하게 욕심부려서 시술한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구 자체는 정말 훌륭한 도구고 저 또한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 또한 필러 시술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위를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더 예뻐지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필러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부위에 대해서 살짝씩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는 필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필러의 대체품으로 많이 언급드리는 콜라겐 부스터 제품들도 사실 정교한 볼륨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한 달 주기로 최소 3회는 받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원하는 결과를 100%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콜라겐 부스터 제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러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꺼진 부위들을 자연스럽게 살짝씩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그림자지는 것이 환해지고 따라서 얼굴이 조금 더 생기 있고 밝아 보이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러는 이름 자체로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절대로 무언가를 채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얼굴이 좀 밝아지고 화사해지고 따라서 더 건강해 보이고 하는 장점들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러 시술을 받을 때 도대체 자연스러운 기준이 뭐냐? 어디부터가 자연스럽고 어디부터가 과한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그럴 때는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아무 상담 없이 필러를 놔주시는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에 어떤 점이 아쉬운지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개인별 맞춤 상담 후에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맞는 필러 시술은 저 또한 반대입니다.
이렇게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 시간을 거스르고 어려 보이려고 발악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는 들지만 그냥 곱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늙어가자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늘 언급드렸던 시술들을 과하지 않게 조금씩 해보신다면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화사한 얼굴, 나이가 들었지만 젊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시술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어떤 것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주위를 사랑하고 그런 건강하고 밝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술들도 받았을 때 좋은 것은 정말 기정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시술들을 원하실 때 100% 그것에 맞춰서 다 억지로 해드리기보다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는지, 뭐가 속상한지, 어떤 점이 좋아지고 싶은지를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하고 그 환자분의 삶에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테나 의원 원장 김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